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언론들이 우리가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너무 구차하게 들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본인들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입니다. 하이. 몇 주 동안 엄청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죠. 강영욱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왈가왈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폭로들이 터지고 막말을 했다, 욕을 했다, 레오를 방치시켜서 죽였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뭐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줬다라던가 그런 폭로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강영욱 씨가 꽤나 오랜 기간 침묵을 지켰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죠. 1시간 남짓한 영상을 속에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해명을 했어요. 스팸 나눠준 것도 배변 봉투가 아니라 비닐봉투였다.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반려견 방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분변이 묻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가 안락사를 논의하다 안락사를 시켰다. 그리고 뭐 근무 태도에 대해서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대중들이 폭로하기 시작하면 다들 그냥 이성을 잃고 차에 타서 이제 중립기어가 아니라 그냥 꽝 뒤받고 꽝 가는 게 우리나라 대중들인데 생각보다 강영욱 씨에 대해서 중립기어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미디어에서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너무 바른 말들을 많이 했고 바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잖아. 그 와중에도 뭐 이성을 잃고 욕하는 정말 전응아 같은 사람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해명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왜 그랬구나.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아 이렇게 밝혀졌구나 라고 이해가 가요. 그 와중에 JTBC 사건 반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사실 이 사건 반장이란 프로그램을 제가 영상에서 가끔씩 말을 하지만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몰라 그 프로그램이 평소에 얼마나 좋고 뭐 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주호민 씨 사건 있을 때 주호민 씨 사건의 잘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호민 씨 사건은 굉장히 다면적으로 볼 게 많아서 양측의 입장에서 다 이해가 가는 사건이고 둘 다 안타까운 사건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건 반장에서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 라는 거를 메인 자막으로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방송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주호민 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 주호민 아들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그 애가 무슨 범죄자 누가 성폭행을 했다도 아니고 이 애가 한 행동이 모든 윤리적 판단이 끝나고 그 여자애를 희롱하고 진짜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 야, 이거 보면서 진짜 이게 언론인가?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거는 도마에 올려선 안 되는 쟁점이 여기로 가서는 안 됐던 건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프로그램과 앵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내 언론관으로는 아예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 요번에 강영욱 사건에 대해서 또 사건 반장이 신나게 아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만 다 가지고 막 보도를 했어요. 편파적으로 막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아예 없는 거야. 그때 방송 끝날 말미에 우리도 강영욱 씨 입장을 너무 듣고 싶다. 이거에 대해 할 말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어차피 지금 언론 다 그렇다. 보도가 왔으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면 그래 할 말은 없지.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하지. 난 그런 언론 개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사건 반장? 재밌는 프로그램일 수 있지. 애청자들 많은 프로그램일 수 있지. 근데 제발 시사 언론 프로그램이란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크로스 체크가 안 됐으면 안 하는 게 언론이지. 크로스 체크를 못 했으면 안 해야지. 적어도 당신들이 언론적 책임감이 있었다면 제보한 억울함 호소하는 사람들 말고 평범한 다른 보덤 컴퍼니 직원들이라도 찾아서 인터뷰를 어떻게든 땄어야지. 그럼 나도 돈 몇백만 원 들여서 사람들 사가지고 누구 하나 담그려고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그럼 그대로 보도해 줄 거 아니야. 진짜 딱히 프로그램을 언급하지 않고 싶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진짜 환멸이 날 정도로 아니 언론에서 저 정도로 짬밥 먹었고 JTBC에서도 꽤나 높았다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를 아니까
JTBC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JTBC 뉴스는 보고 싶지가 않아. 실제로 안 봐, JTBC 뉴스는. 다 편파적이지. MB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편파적인 게 있는데, 나머지 채널은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JTBC 이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내 머릿속에 쟤네는 팩트체크도 안 하고 크로스체크도 안 하는 언론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기자가 있느냐? 있죠. 있겠지. 있어요. 저널리즘을 공부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자본이랑 엮이면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뉴스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각자의 방송국 안에서 여러 가지 종합 편성을 하면서 뉴스를 하는 게 굉장한 힘인 게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것들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엔터테인먼트적인 거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뭐 기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언론적인 역할은 사실상 명예의식으로 하는 거거든. 사회적 책임으로. 근데 어느 순간 뉴스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되면 언론의 자유는 사라져요. 저널리즘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다 로비스트와 그 대기업과 이런 유착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데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돈이 있어야 기업이 운영되니까 돈이 엮이면 완전한 중립은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덜 벌더라도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언론이고, 그리고 그러한 각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언론의 정의가 또 언론사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언론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완전한 중립이 있을 수는 없더라도 돈을 덜 벌더라도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여러 언론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 여러 언론사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대중에게 올바른 제대로 된 잣대를 주기 위한 그게 언론의 존재의인데, 근데 이젠 있나? 잘 모르겠어. 이제 언론 중에도 제대로 된 언론과 기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너무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별로 기사를 안 보고 싶은 거지. 그럼 기사를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언론이나 뉴스 자체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이제 악순환이 뭐냐면 언론이 렉화화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내용들에 기반해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클릭하게 되고 주류 레거시 언론들이나 종편들이나 뭐 지상파 언론들까지도 그 시류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언론의 퀄리티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언론이 내는 목소리 자체엔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언론들이 우리가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너무 구차하게 들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본인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비판을 하는 거지. JTBC 이번에 진짜 꼬라지 보면서 사건 반장이 존재하는 한 난 JTBC는 안 볼 것 같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 언론에 대한 간지와 가오가 하나도 없어. 제 인생 미드 중 하나가 뉴스룸인데 그거 보면서도 사실 저널리즘의 꿈을 키웠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약간 진보 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해요. 미국 문화판이 원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주인공 앵커가 자기들은 미디어 엘리트라고 선언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소식을 분별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당신들에게 알려져야 되는지를 선별하고 그걸 구성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엘리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 어쩌면 되게 오만한 선언일 수도 있고 교만한 선언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진짜 좀 가슴이 되게 벅찼어. 저는 엘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트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어떤 영역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들보다 잘 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 물론 그 영역에서 교만과 오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모든 여론을 뚫고서 정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엘리트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당신들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날카롭다라는. 근데 한국 언론들 중에 그런 미디어 엘리트적인 오만할 수도 있는 하지만 근데 존나 멋있는 그런 영역을 보기가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론이죠. 이상론인데 아니 우리나라 기사들보다 이제 외신이 우리나라 분석하는 기사가 더 날카로운 거야.
최근에 버닝썬에 대해서 BBC에서 다큐멘터리 올린 것도 야, 그거 쪽팔리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야지 그게. 이번에 강영욱 사건을 보면서 시작은 사건 반장이 참 별로다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언론이 참 멋있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다 밝혀진 거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강영욱이 강력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막 폭로하더니 반박 이후에 재반박 나오는 거는 그냥 뭐 불편했다 수준이던데. 그래 뭐 100번 양보했을 때 영업 환경이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아니 근데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업무 분위기가 좀 강압적이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불편도르까지 그거를 언론에서 다뤄줘야 돼? 지금 그냥 피곤한 거야, 피로한 거야. 그냥 그만 좀 해. 이젠 언론에서 다룰 영역 아니야. 그냥 알아서 고소하고 민사 가든지 뭐 알아서 하라 그래. 언론에서 이제 그만할 거는 좀 그만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들이 클릭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지지부진 올리는 것도, 아, 저기 그냥 스포츠 신문이나 그냥 황색 언론이나 유튜브 레카가 그러고 있으면 이해를 하지. 노출을 많이 올려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건 당연한데, 적어도 레거시 언론들에서는 안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닌가?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가? 이번에 강영욱 씨 사건 보면서 너무 그랬어. 별로였어. 너무 멋이 없었어. 언론다운 언론을 보고 싶네요. 제가 언론사들을 쫙 봤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뭘 구독할까를 쫙 봤는데, 아, 딱히 구독할 맛이 나는 신문이 이제 없더라고. 그러니까 맛이 없어. 너무 얕거나 깊으면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그럼 여러 가지 신문을 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내가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기도 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론다운 언론을 봤으면 좋겠고, 이제 좀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간 게 아니라 서로 불편 싸움으로 바뀌었으면 그만 좀 하고, 거기에 대해 막씨 과몰입해가지고 자기 자아를 거기 한쪽 편에 씌워서 싸우는 사람들도 그만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팔려고 하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빠이.